맑게 개인저 높은 하늘 그 푸른보다 밝게 비춘 눈부신 햇살 그 따스함보다 더 가슴 벅찬단 하나 그건 사랑이겠죠.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한 직장인의 삶을 설계해보는 직업과 영성, 삶과 직업의 가치 강의를 맡은 최광열 교수입니다.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 조각들이 하나씩 퍼즐 완성되어 가듯이 완성되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타임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앙코라 임파로는 바로 87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4년 4개월에 걸쳐서 천장 벽화를 완성하고 나서 그의 습작 노트에 기록한 메모가 바로 앙코라 임파로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87세의 노 위대한 화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앙코라 임파로 배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3가지 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색깔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색깔은 바로 3가지 탐색과 모색과 사색입니다. 탐색이라 하면은 찾을 탐에 찾을 색,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면은 내비를 통해서 길을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비는 금방 새로운 길을 탐색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한쪽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탐색해보고 또 다른 것을 탐색해보면서 자기가 기어이 하려고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모색할 수 있어야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뜰모의 찾을색, 좋은 방법이나 돌파구를 한번 탐색해보는 것을 넘어서 이리저리 생각하여 결국 그 목적하던 것을 목표로 하던 것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노력하는 것, 찾는 것, 모색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렇게 얻어낸 것을 생각할사와 찾을색, 사색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만들려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보지 않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아무튼 탐색과 모색과 사색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챕터 2 일자리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다룰 텐데요. 먼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에 대해서,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 3번째는 우리의 선택하는 매일의 일자리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자리 선택의 갈림길에서 강의를 통하여 3개의 키워드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황금이냐 보람이냐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일자리고요. 3번째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소명입니다. 소명, 불을 쏘에 받들명이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창출되는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과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졸 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원치 않은 일자리,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청년 확장 실업률이 20.5%라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를 합한 개념인데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자와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한 자,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 취업이 가능한 자를 합친 숫자를 바로 실업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실업자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살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서 본 일자리의 첫 번째는 배금주의의 함정입니다. 배금주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돈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만모니즘, 배금주의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장 큰 가치로 숭배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해야 할까요? 화이트 칼라와 브루 칼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화이트 칼라와 브루 칼라.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을 상징하는 화이트 칼라와 노동과 근로 분야, 노동 분야의 일용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하는 브루 칼라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지요. 적당히 땀을 흘리고 힘써서 노력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큰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게 일에 대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주어지는데 보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큰 보람과 의미가 있는데 돈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그걸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찾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알바 자리를 찾는데 그 찾음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일자리의 기준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가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 성어에 보면요, 중국 고서인 사기의 손자오기 열전에 나오는 말에 연저지인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주나라의 오기라는 장수가 자기 부하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낫게 했다는 이 어마무시한 감동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연저지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린리프라는 경영학자에서 처음으로 소개됐지만 사실은 하인 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했던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의 작가의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자기 팀이 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팀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구원투수처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과 소통했고요. 자신의 지위를 기꺼이 낮출 줄 아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실제로 리더가 되었고 성공했지만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낮은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정신인지도 모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마인드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소명, 부를 소자에다가 받들 명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아서 이 땅에 온 그 목적, 명령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음 수업을 통해서 한번 소명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으로 받은 일자리, 직업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맡을 직에다가 일업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의 받들 명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신이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소명, 바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직업과의 차이를 두고 있죠.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10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업의 10계명.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찾아가는데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읽고 당황스럽고도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을 줬는데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굉장히 거꾸로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새로운 걸 개척하고 창조하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와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한다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비록 세상과의 기준에 역설적이지만 거창고 출신들을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르고 특별하게 보는지를 그들 졸업생들의 직업 10계명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창고 학생들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답사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창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거고인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의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께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감동적이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면 자신의 학교 출신들의 이런 다양한 직업 가진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르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회사에
캐치프라이즈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Think different.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뻔하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차원이 다른, 시선이 다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저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바로 거창고등학교도 그러한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선택 기준을 가진 것을 저는 늘 20여 년부터 의식하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직업관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으로는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직업관입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학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대학 시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재능이 뭔지, 탤런트가 뭔지 좀 더 치열하게 대학 다닐 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의 성취와 관련된 과목 수강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편하게 학점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삶을 넓게 만들 수 있는 과목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수강해야겠죠. 그 다음엔 취업 정보와 이력서, 자기 소개서 등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의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끊어지면 금방 힘들어집니다. 먼데 여행을 가장 쉽게 가는 방법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라는 어느 리크루트 회사의 이벤트 퀴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동과 체력, 취미와 봉사활동 등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1집에 있는 제목은 하연이에게. 아마 이 가수의 작곡가의 딸이 하연인가 봐요.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연이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하연이에게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잔잔하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으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도록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선택의 전략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목표와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전략과 전술도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택하기의 전략, 이랜드 그룹에서 회사 3억으로 일한 방성기 목사님이 제안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그 일이 우리가 선한 일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땀 흘릴 만한 일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돈 버는 일인가. 네 번째는 좋아하는 일인가. 그 다음엔 잘하는 일인가. 다섯 번째인데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한다면 의미 있는 직업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여러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은 정말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 되겠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일자리를 어떻게든 마련해야겠죠. 여러분 가업잇기라는 말 아십니까? 부모 세대의 기업가 정신인데요. 그리고 자기 자식 세대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성공적인 제2의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탄탄한 신구 조화의 회사를 말하죠. 바로 자수공장 키티버니 포니가 바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합쳐져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스고요. 양복점 B&테일러, 또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사람들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가업잇기를 한 박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붙여서 새롭게 해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의식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산업혁명별 특징을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하여 기계적 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굉장히 빨라졌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지능형 공장과 제품의 탄생을 우리가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업이식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콜라보레이션.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협업정신이라고 하는데 직업과 영성의 복합입니다. 협업,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3, 5, 19 프레임을 압니까? 미래 세대는 일생 동안에 3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3, 5, 19 여러분들 평생 5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넓게 여러분 인생의 플랜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3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챕터 3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고요?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이라는 소테마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을 갈무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작은 백석에서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글로벌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기본의 중요성들을 배워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스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스토리로 승부하라는 책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only one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갤리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울러 영화도 한 편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신문 기자인데요. 일본 영화고요. 한국인 심은경 주연 영화입니다. 최근 2020년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로 한국인으로서 참 신선한 도전이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거, 진실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정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일본 영화지만 우리 한국 여자 배우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정도 보기를 권합니다.